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카메라가 좀 위에 있어가지고 제가 위에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오랜만에 얼굴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제 얼굴을 오늘은 오픈을 좀 했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잘들 지내고 계시고 지금 큰 아주 대어들이 이제 조금씩 끝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뭐 해이해지는 건 아닌데 약간 서류 평가 결과라든지 이런 거 기다리면서 좀 지루한 시간의 좀 연속 뭐 그런 개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땐 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페이스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시던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지 인적성 준비라든지 꾸준하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계속적으로 채용 공고가 열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트 버전으로 제가 준비한 기업은 현대모비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현대모비스라고 하는 기업을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뭐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계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동차를 더 이상 기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큰 거대한 스마트폰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존에는 어떤 그냥 이동 수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젠 그 안에서 다양한 사업들이라든지 뭐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영위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플랫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예전에 들어갔던 그런 부품들보다도 이제는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쪽으로 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자동차의 다양한 부품들을 집어넣고 있고요. 그런 어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현대모비스라고 하는 부품 회사라고 저 그냥 이렇게 좀 칭할게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또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 있어요. 만도라고 하는 기업과 되게 비슷한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의 그룹의 계열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을 공급하는 그쪽이 가장 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체 채용을 진행했을 때 가장 많은 인기가 있는 곳이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도 항상 이 탑3 안에 들 정도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나 여러분들 동기분들이 참 좋아하셨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 예전에는 이렇게 다 같이 그룹 채용을 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좀 수시 채용으로 가면서 역시 이 기업도 이렇게 빠져나왔고요. 이번에 채용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다양한 부서들의 채용이 진행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모두 다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항상 몰리는 직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무들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니까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뭐 되게 정성스럽게 작성했다라는 부분도 물론 보시긴 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현대차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관련된 경력과 경험 위주의 사람들을 좀 뽑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우리 현대모비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쭉 보니까 먼저 경영 지원이 나왔네요. 경영 지원은 경영 관리가 나왔고요. 경영 관리는 243명이 현재 시점 14일이 남은 시점에서 작성을 해주셨네요. 이 채용 A2G는 제가 좀 봤는데 아직까지도 좀 약간 딱딱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웠고요. 요즘 이제 기업들이 뭐 SK라든지 롯데라든지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좀 맞춰서 정보를 단순히 전달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그냥 좀 재미있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뭐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직 현대모비스는 좀 그런 건 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다고 이 기업의 문화가 되게 딱딱하거나 보수적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제조업이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산업적인 특성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쉽게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에도 올려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보면서 좀 뻔한 내용일지라도 이 인사 담당자 HR 운영팀에서의 매니저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또 가져갈 게 있으면 가져가시고 또 저는 이런 영상들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저한테도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현대모비스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물론 제가 같이 했던 친구들이 현대모비스에 간 친구들이 있긴 하는데 또 그분들은 다 인사 쪽이 아니라 또 현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을 때는 유튜브 댓글로 물어보시고 적극적으로 한수연 매니저한테 메일을 보내시건 이런 부분도 참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저 그런 노력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경영 관리인데 경영 관리는 뭐 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여기에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전사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전사 지표, 경영정보, 현황관리, 전사 리스크관리, 경영회의체 운영관리. 그래서 경영경제학 전공자 우대입니다. 경영은 크게 기획이랑 관리란 게 있어요. 기획은 말 그대로 현대모비스가 앞으로 뭐 먹고 살 것인가, 우리가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로 가면서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정한다면, 그렇게 계획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한 달 한 달 주별, 월별, 그 다음에 뭐 분기별 이런 식으로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영관리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게 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니까, 또 여기에서는 경영기획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획단의 업무랑 같이 엮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바로 기획 업무를 하긴 힘들 겁니다. 일단 어떤 부서에 어떻게 돈이 쓰이는지와 투자는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우리가 투자했을 때 그런 실적들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의 지표를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영경제학 전공자 우대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재무나 회계 같은 그런 지식들,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경영관리 쪽은 단순한 재무회계가 아니라 종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도 만드셔야 되고 그 숫자에 대한 의미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쪽은 다른 쪽보다도 스펙을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기업에서 현업에서 경영관리 직무를 하시는 분이 아마 가장 경쟁력은 높겠죠.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도 조율을 할 테니까, 완전 생 신입과 그 다음에 뭐 경력 신입들을 조율을 할 테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스펙이 좀 좋으시고 학점도 좋으시다, 프로젝트도 많이 하셨다라는 분들이면 여기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인원을 뽑을 것 같진 않아요. 그쵸? 한 자릿수겠죠. 경영 지원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스펙 싸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램프 사업, 모듈 사업, 부품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전공자이신 분들이 당연히 지원하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쓰시는 게 생산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공정 설계, 전장 부품 쪽이네요. 그래서 전장 부품의 공정 설계고, 근무지가 이왕이다 보니까 현대 모비스도 멀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긴 합니다. 자, 공정 설계 볼까요? 전장 부품, 신제품, 신차 공정 설계 및 라인 구축한다. 그러니까 공정 설계란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부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고객사에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하나의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라인을 설계하고 까는 거죠. 그래서 양산성 및 품질 선행 검토라고 나와 있는 부분, 생산 라인 공정 설계 및 라인 안정화, 전장 신기술 신공법 개발 등, 일단 엔지니어링 쪽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단어는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뭐 효율, 그 다음에 개선, 이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서 완전히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봐라 라고 하는 직무는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실 건 아닌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에 배치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한 지식, 기초 있는 분들이 좀 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기전자, 기계제어, 컴퓨터 전공 의대, 이거 뭐예요? 이공계 분들이 당연히 지원하시는 거고요. 아까 제가 보지 않았던 그 위에 이제 세 개 직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좀 공정 설계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랩뷰 등 프로그램 작성 가능자 우대, 기구 설계, 회로 설계, 캐드 사용 가능자 우대, 그 다음에 외국어 능력자 우대. 요즘에 이공계 분들도 외국어를 잘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대가 써 있는 걸로 봐서는 있으시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공계이신 분들 중에서 캐드 사용자와 랩뷰니까 저는 기계공학과 출신 분들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있는 뭐 전기전자는 워낙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가 전자 부품 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분들, 그래서 아마 이쪽을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반도체, SK나 삼성전자를 쓰신 분들도 이쪽 현대모비스도 부품이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의 종합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든다라기보다는 걔네들은 다 조립하는 회사인 거잖아요. 이렇게 모비스에서 납품받고, 뭐 만도에서 납품받고. 그래서 저는 모비스가 앞으로의 비전이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로 가면서 그런 거에 대응하려고 그런 부품들을 만들어내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메이커에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는 이쪽도 굉장히 좀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도체 그쪽만이 아니라 이쪽도 여러분들 좀 지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많이 쓰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부문이죠. 연구개발 부문은 이제 뭐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근데 연구개발 좀 보면, ADAS, 에어 서스펜션, 에어백 조향, 센서 제동 등.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계 쪽이 있고 시험평가 쪽이 있는데, 용인과 서산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분들이 아마 소프트웨어 쪽으로 쓰실 것 같고 용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평가 에이다스 쪽 하시는 분들이 서산에서 근무하시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전공자 우대가 생산 기술 쪽의 전공자 우대랑 겹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연구개발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직무는 이공계 쪽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높게 보셔야 되는 학사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요. 가장 높게 보셔야 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일반적인 학생이고 특별한 어떤 경험과 경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 생리로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여러분들 관련된 경험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저는 연구개발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전공 겹치고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따져서 여러분들이 생기를 지원할지 연구개발 쪽을 지원할지를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여러분들 쓰시는 게 이제 영업 사업관리,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의 영업인 거죠. 그래서 안전부품 수주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포테인먼트 부품 수주 영업은 뭐예요? 일단은 뭐 영업만 관리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현대차는 당연히 현대모비스를 쓰겠죠. 그 이외의 다른 글로벌 메이커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뚫어놓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인하우스의 계열사들의 과제일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품의 성능 같은 게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당연히 그런 명성을 힘입어서 야, 현대차의 제네시스에, 현대차의 그랜저에, 기아차의 K7, K9에 들어갔는데 되게 좋더라 라고 하는 부분, 그런 어떤 명성을 입는다면 뭐 GM이 됐건 그쵸, 각 전 세계 폭스바겐이 됐건 글로벌 메이커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나중에 담당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업망 관리를 잘해서 추후에 신규 수주 영업을 하는 그런 직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영업 사업 관리가 있죠. 자, 그래서 안전부품 수주 영업은 안전부품이죠. 에어백 같은 거네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나와 있는데 자격 요건이 이공계 전공자 부대입니다. 예, 그렇다면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업 부문에 있어서 자격 요건이 상경계가 있고 이공계가 있거든요. 이공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경계적인 어떤 전략을 짠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예요? 이거에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많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핵심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포테인먼트, 그래서 IVI, 클러스터나 HUD, 그러니까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그런 부품 수주 원가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수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렇다면 전기, 전자, 기계는 안전부품 수주 영업, 인포테인먼트 수주 영업, 생기, 연구개발 이렇게 또 겹치네요. 제가 여태까지 본 것만 하더라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엔지니어 쪽이 싫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거 바탕으로 사람들과 같이 협의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성과를 좀 창출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사업 관리는 차량 부품 영업 기획 관리라고 해서 영업 전략 수립하고 사업 계획 수립하고 업무 프로세스 정립한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우리 상경계 분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뭐예요? 경영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업 사업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현업에서의 이런 부서들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취합하는 거고, 영업 사업 관리는 차량 부품 쪽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거래선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추후에 어떤 신규 거래선을 확보해야 되고 등등의 그런 전략 수립해 주고요. 그런 거에 관련된 관리하는 일반적인 상경계 직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경계 및 산업공학 전공자 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경계를 한다면 영업 사업관리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전부품이나 인포테인먼트 쪽은 이공계 쪽이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B2B 영업이라고 하면 영업 사업관리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경부문, 이게 이제 해외 법인 관리와 원가 기획인데, 보시면 해외 법인 관리는 뭐예요? 그 현대모비스가 전 세계에 법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인 관리하는 거고요. 원가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제조업에 있어서의 재경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원가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법인 성과관리 현황 검토 상경기업 우대죠. 근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해외법인이다 보니까 외국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가기획은 사업성 분석, 원가 분석, 투자 수익성 분석이니까 상경계열 우대입니다. 그렇다면 상경계열 우대 중에 상경계열 중에 여러분들이 점수가 높고 스펙이 높으신 분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버리는 카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영기획 지원하시고요. 정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냥 버리는 카드다. 그렇다면 전 경영기획보다도 원가기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영기획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높은 스펙일 거거든요. 뭐 단순한 학교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라고 하는 기업에 오고 싶어서 조그만 기업, 현대모비스보다는 매출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뭐 연봉이라든지 낮은 분들이 지원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경계열이신 분들은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해외 영업 쓰시려는 분들, 근데 재무액을 좀 알아요 아는 분들은 해외 법인 관리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까 봤던 영업 사업 관리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재무 회계 좀 알고 있다는 분들은 원가 기획 쪽으로도 좀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시 채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력자와의 싸움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경력자는 뭐 대단한 경력 가신 분들은 아니고 1년, 2년 뭐 이런 경력자 분들이실 테니까. 품질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시험평가, 품질관리 보증해서 서산, 진천, 의왕, 진천이 있네요. 그래서 시험평가, MDPS 신차품질 여기는 역시 이공계, 그 다음에 이공계, 전기전자 등등 해서 전기전자이신 분들은 가실 때가 지원하실 때가 많은데 저는 무엇보다도 잡 디스크립션을 보시고 자격 요건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어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는 직무를 한다면 저는 세부적인 직무에 맞는 경력자와 경험자를 확보 나오신 분들이 이기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그런 것들을 덜 보는 쪽이 생기 쪽이니까 그건 여러분들께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공계분들 그 다음에 인문상경계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은 자기소개서를 좀 볼게요. 자기소개서 항목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문항이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많이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최소 500자에서 최대 1000자다. 그나마 이제 1000자니까 우리가 맥스 3000자를 작성할 수 있는 거죠. 1번 같은 경우엔 직무에 대한 이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술을 하고 해당 분야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및 사례, 요걸 들어라. 근거를 사례 및 경험을 통해 들어라 하니까 일단 직무에 관련된 내용인 거고요. 2번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던 노력, 협업인 거죠. 역시 천자를 쓰시면 되는 거고, 3번은 힘들고 어려웠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잘 극복해서 임무 완수하거나 성공적 결과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경험을 좀 보는 것이고요. 1번은 여러분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사례 및 경험인데 마이크를 쳤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1번에다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셨는지 꼭 하나만 쓰시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늘 하는 방법이죠. 전체적으로 보고 여기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가. 근데 보시면 어때요? 1번과 2번과 3번 그 어느 곳에도 회사 지원 동기는 없습니다. 사실 현대모비스에서는 회사 지원 동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고요. 그거는 우리가 면접장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직무 중심의 자기소개서 작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지원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직무에 대한 정의를 좀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에 들어가시면은 뭐 블로그도 있을 거고 뭐 유튜브도 있을 거고 직무 소개 들어가시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좀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메일 보내세요. 이 인사 담당자한테 메일 보내시고 아니면 뭐 현대모비스 채널에다가 메일 뭐 어떤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직무가 뭐 하는 건지에 대한 답을 얻으세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나중에 면접장 가셔서 이 해당 직무가 무엇을 하는지 직접 내가 여기 현업 담당자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했다. 그런 노력들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얻으신 정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뭐예요? 그냥 직무에 대한 정의만 얻으면 안 되죠. 그렇다면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당연히 여러분이 또 제시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그 필요한 역량을 쌓기 위해 내가 지식적인 부분은 무엇을 쌓았고 경험적인 부분은 무엇을 쌓았다라고 저는 뭐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직무에 대한 정의, 뭐 영업,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사업 관리로 갈 수 있겠네요. 영업 사업 관리라고 한다면, 영업 사업 관리라 함은 우리 현대 모비스의 가장 뭐예요? 선봉장에 있는 부서로서 다양한 여기서 성과를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를 먹여 살리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다. 그래서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석력이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거에 따른 문서 작성에 대한 설득 커뮤니케이션과 그거를 말로써 풀어내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면은 분석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학교에서 아니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들었다. 어떤 뭐 상황 환경을 파악하는 지식이라든지 마케팅의 툴이라든지 이런 부분 배웠고 실질적으로 이런 걸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공모전을 나갔고 그 다음에 어떤 인턴 어떤 과제를 수행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인턴을 통해서 뭐 프레젠테이션 대회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아르바이트도 진행하면서 고객들을 설득한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무에 대한 가장 필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다 리스트업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작성하신다면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는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텐데 여기서 하나를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방법보다는 하나밖에 없으신 분들, 2개밖에 없으신 분들 그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450, 450 쓰시는 게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직무에 관련된 내용들 툭툭툭툭툭 던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이제 여기에서 2번과 3번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하나씩을 골라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것 중에서 팀워크를 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과를 제시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예요?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경험을 여기에 작성해 주시고 3번은 뭡니까? 이거는 뭐 힘들고 어려웠거나 이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중간에 한번 설정만 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SK 1번인 거죠. 당신이 감히 달성할 수 없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래서 SK 작성하신 분들은 그걸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3번에서는 저는 성과라고 하는 것이 좀 딱 드러날 수 있는 숫자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성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있으신 분들은 정의 제시해 주시고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고 지식 경험 리스트업을 해주시고요. 그 중에 요거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를 2번과 3번에 뿌려주시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2번과 3번에 뿌려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엇입니까? 이 직무와 가장 연관된 경험과 경력 있으신 분들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그걸 뿌리는 겁니다. 공동의 목표 여러분들 했던 거 보면 거의 특히 이공계이신 분들은 뭐예요? 다 프로젝트예요. 팀 프로젝트예요. 대학교에서는 어찌됐건 개인 과제도 있지만 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내가 팀 프로젝트 뭐 했지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일단은 2번과 3번을 쓰실 때는 특히나 3번이 더 그렇지만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소재를 위주로 한번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직무와 연관된 부분 그 다음에 2번은 같이 한 거니까 협력으로 빼주시고 3번은 약간 좀 어떤 부분이 어려웠다 이건 좀 쉽지 않았다라고 하나 설정해 주시고 그걸 풀어내는 방법으로 2번과 3번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1번에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2번과 3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내용을 쓸 수 없으니까 2번에다가 조금 직무와 연관된 소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잘하는지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2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뭡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건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수단을 가지고 오는 거냐? 대인관계 능력도 있을 수 있어요. 대인관계. 툴이 그 다음 무엇이 있을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역할을 얘기해 주려고 할 땐 여러분들 나 정보 능력 있어.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험은요 다 문제 해결 능력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뭐예요? 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면서 아니면 여기에서 나의 역할을 좀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정보 능력이라든지 수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에 연관된 소재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가벼운 소재라도 이런 식의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사례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에서는 주제문 작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주제문 작성은. 주제문을 바로 뽑아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있는 분들은 그걸 쓰실 텐데 그게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연관성은 떨어지더라도 성과를 작성해 줄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셔서 시츄에이션과 태스크 액션 리절트를 하시는데 여기 이제 태스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무엇이 어려운 점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션에서 이 어려운 점을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 R. 그래도 그 결과는 좋았고 여기서 이제 R2가 나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무엇입니까? 배운 점.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끝까지 해내면 되는구나. 등등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 있잖아요. 또 좀 만들자면은 그래도 소재 자체는 연관성이 없더라도 그래도 이걸 통해서 이 해당 직무에 필요한 분석력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커뮤니케이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그렇게까지 도출해 주시고 이 배운 점을 어디에? 제일 위에다가 소제목이나 두 가지 문장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역시 주제문이 제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주제문 쓸 수 없으니까 S, T, A, R 그 다음에 R2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 노력했던 경험은 역시 그럼 여러분들이 이 T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겼건 어떤 식으로 일을 배분받았고 우리는 나 혼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업무를 배분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고 이걸 통해서 협력의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얼마나 팀워크에 있어서 서로 간에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배운 점.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걸 GL 위에다 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배치하는 방식은 천자니까 2번, 3번 둘 다 소제목을 작성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문장으로 써주시고요. 그렇게 좀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진짜 어려운 거는 1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작성해 놓으셨던 이것도 SK 4번이잖아요. SK 1번이잖아요. SK 자기소개서만 작성해 놓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번이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는 뭐 삼성의 성장 과정 아니면 삼성의 4번 뭐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나 디스플레이 4번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계셨던 거 그거 가지고 좀 현대모비스의 직무 관련해서 좀 읽어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 모디파이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자동차 산업 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 써야지 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쓰셔야죠. 현대모비스도 그나마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뽑을 테니까 대신에 이제 우리가 같이 경쟁해야 될 상대는 경력자들이죠. 그런 친구들이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그런 친구들만 절대 뽑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한번 써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의 작성을 좀 해보시고요. 예, 현대모비스 좋은 회사고 돈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니까 이 기회를 잘 놓치지 말고 차분차분히 한번 좀 여러분들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봐서 좀 좋고요. 이제 자기소개서가 정말 왜 CJ가 아직 안 뜨는지 모르겠는데 현대백화점 그룹이랑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인데 그쵸? 그래서 빨리 좀 대어들이 좀 떴으면 좋겠고 남은 대어들이 떴으면 좋겠고 인적성 준비하시느라고 아마 지겨우실 텐데 인적성 잘 준비하시고 이제 면접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제 면접 강의 올려드린 거 그것들을 이제 좀 여러분들 얼굴 좀 보면서 하나하나 좀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면접도 저랑 같이 좀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요. 무엇보다 지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할 일만 묵묵히 하면 괜찮아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